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좀 더 산업 분석적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는데 오늘은 이제 원전이라고 하는 원전 관련주들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도 그렇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 이제 취임을 하면서 이제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가 오면서 이제 예전에는 탈원전 이런 기조로 이제 많이 가다가 지금은 이제 다시 이제 탈원전에 갔다가 이제 철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전을 계속해서 좀 더 이제 부각시키겠다. 요런 정권이 들어오게 되면서 원전 관련주들이 계속 이제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전을 투자할 때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원전 투자할 때 알고 있어야 되는 지금 현재 글로벌 사회에 있어서 기본적인 이런 배경 지식이라든지 이런 원전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이런 지식은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원전과 관련된 그런 이제 투자 인사이트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뉴스 기사부터 한 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수위에서 뭐 좀 옛날 거진 합니다. 기사가 뭐 인수위에서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임기 내에 초비세먼지를 이제 30%를 감축을 하겠다. 그래서 그린 텍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키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기사를 보고 알아야 되는 거는 도대체 그린 텍소노미가 뭐길래 이렇게 많이 계속 얘기를 나오고 원전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 그리고 원전이라고 하는 그 테마 자체가 유럽도 그렇고 지금 글로벌 사회에서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이제 테마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그럼 이제 그린 텍소노미하고 원전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원전을 투자할 때 어떤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배경 지식을 좀 더 이야기해 보자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먼저 그린 텍소노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 지식 백과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한번 보면은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서 실제로 이제 유럽 연합에서 2020년 그냥 코로나 한창 이제 좀 많이 할 때죠. 2020년부터 이제 처음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 그린 텍소노미가 말 그대로 이제 가볍게 생각을 해보자면은 말 그대로 그 환경적으로 봤을 때 이 발전하는 방식이 환경적으로 이제 그냥 괜찮은가? 환경적으로 이제 좀 탄소 배출도 좀 많이 적고 환경적으로 좋은 발전 방식인가를 놓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제 그린 텍소노미라고 해요. 그래서 요 보는 것처럼 원래 첫 번째 발표를 할 때는 유럽 연합에서 첫 번째 발표를 할 때는 원자력 발전이라든지 천연가스는 환경적으로 사실 이제 좋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린 텍소노미에 이렇게 낑길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2021년에 이제 또 초안에서 말을 한 것은 이제 천연가스도 그렇고 이 원전을 이렇게 그린 텍소노미에 포함을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2022년이 넘어오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그린 텍소노미로 이렇게 원전을 같이 분류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규정안을 이렇게 확정하고 발의를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즉슨 원자력 발전이 친환경적인 발전이다라고 이제 유럽 연합에서는 이제 그걸 인정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더 탄소 배출을 이제 적게 하는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그런 발전 방식의 하나로 인정받게 되면서 이제 원전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도 각국에서도 이제 그 원자력 비중을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뭐 자료를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원자력 발전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상승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원자력이 상승하게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이렇게 주도적으로 되게 된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리고 그 원전 하면은 또 같이 떠오를 수 있는 게 이제 재생에너지가 또 빠질 수가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원전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재생에너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배경 지식을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원래 그 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전에 과거의 원전에 대해 좀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과거의 원전은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영국이나 프랑스도 그렇고 각 이런 선진국에서 많이 사용하던 발전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 원자력을 사용했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사실 원자력이 안전하진 않아요. 뭐 폐기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실 뭐 그런 이제 그 방사능 물질을 사용하는 그런 이제 발전 방식이기 때문에 좀 위험한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근데 과거의 원전은 이제 성장하는 이제 성장국이라든지 한창 성장을 하고 있는 성장 개도국이 있어가지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해주는 공급 발전 방식이라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게 바로 원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팩트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제 과거에 원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발전하는 그런 이제 뭐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이 강한 뭐 독일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프랑스라든지 뭐 영국도 그렇고 그런 제조업뿐만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그런 성장을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원전의 역할이 굉장히 이제 컸던 것이죠. 근데 2000년대 이후가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 부각이 됐던 거는 바로 이제 환경 이슈, 그 다음에 안전 이슈가 크게 부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환경적으로 생각하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안전한 걸 좀 더 이제 추구를 하게 되었죠, 사람들이. 그런 것들도 실제로도 기업이나 이런 데도 이제 많이 적용이 되게 되면서 나온 게 ESG 경영이 그 대표적인 거고요. 그래서 2000년대 이후로 넘어오게 되면서 그런 이슈가 부상을 하게 되면서 나타나게 된 게 바로 이제 새로운 대체 전력 공급 체제인 재생에너지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앞에 자료를 보는 것처럼 뭐 당시 2012년만 해도 화석 연료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뭐 계속해서 이제 각국에서 글로벌 사회에서도 그렇고 이제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된다. 그리고 요런 이제 뭐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이런 화석 연료의 사용을 좀 더 줄여 나가야 된다. 환경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점차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높아지게 된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앞으로도 높아질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사실상 그 원자력의 비중은 거의 비슷합니다. 예, 요 보시는 것처럼 원자력의 비중은 거의 그대로 가져간다, 비슷하게 가져간다 보고 재생에너지의 전력 비중이 굉장히 높여가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아까 앞에서 말했는 것처럼 이제 EU에서 그러니까 유럽 연합에서 인정했는 것처럼 원자력은 실제로도 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적은 발전 방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석탄의 석유 LNG와 같은 이런 이제 화석 연료 뭐 뿐만 아니라 태양광보다도 훨씬 더 탄소 배출이 적은 게 바로 이제 원자력 발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럽에서도 그런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적인 그런 이제 발전 체제로서 이렇게 그린 텍소노미에 이렇게 포함을 시켰고 그런 움직임이 이제 유럽에서 유럽뿐만 아니라 뭐 다른 나라에도 물론 영향을 끼치긴 할 겁니다. 그런데 일단 유럽에서 지금 이 원자력에 대한 이런 움직임이 좀 더 이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시그널이 나오게 된 거라고 이제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제 유럽에서는 실제로도 이런 재생에너지에 대한 움직임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예전부터 그 발전 비중 중에서 30% 이상을 지금 신재생 에너지로 채운 상태예요. 네, 이 자료는 조금 이제 예전 거긴 한데 실제로 지금은 이제 이 자료에서 나와 있는 거는 이제 27.4%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독일은 30% 이상으로 지금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이제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실제로도 그 그린 텍소노미를 갖다가 이제 그 원자력을 갖다가 이게 그린 텍소노미에 이제 포함시키는 과정에서 독일이 반대를 하기도 했었고요. 프랑스부터 해서 뭐 러시아부터 해서 뭐 우크라이나, 뭐 영국, 뭐 이런 나라들 보면은 원자력 발전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물론 뭐 이제 그렇지 않은 나라도 물론 이제 많습니다. 네, 그런데도 그 지금 특히 러시아라든지 지금 우크라이나의 이제 사태를 봤을 때 이제 전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이제 원자력이나 이런 원전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좀 더 발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원전이 움직일 가능성은 높습니다만은 근데 지금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거는 전력을 갖다가 이제 생산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결국 단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거든요. 물론 지금은 우리가 원자력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생산할 때 당연히 신생 에너지보다 원자력이 더 쌉니다. 왜냐? 지금 아시다시피 원자력보다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런 설비 자체가 지금 구축이 되기 좀 어려운 상태예요. 발전 비중이 아직 그 비중 자체가 적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는 그만큼 설비 자체가 지금 아직 투자도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태고 실제로 그 재생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전력으로 이제 가져오는 데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면이 많다라는 것이죠. 발전 단가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역시 뭐 태양열이라든지 풍력보다는 훨씬 원자력이 싼 상태이긴 합니다. 네. 발전 단가도 훨씬 낮기 때문에 그리고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자력이 지금은 이제 원전 상태가 이제 발전 단가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좋기 때문에
원전이 지금 부과를 많이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이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같은 경우는 발전 단가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설비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뭐 그런 설비 투자뿐만 아니라 뭐 각종 이런 이제 뭐 투자 비중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높아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발전 단가로 나눠지고 그렇게 되면은 좀 더 전체적인 그런 전력 비중이 있어가지고 좀 더 이제 그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되게 되면은 점점 이제 그 원자력에 대한 그런 이제 발전 비중도 점점 줄여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왜냐? 결국에는 지금 글로벌적인 사회가 지금 가고 있는 추세가 그런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많이 끌고 와서 사용하자. 신재생 에너지를 좀 더 발전시켜서 친환경적인 그런 발전 산업을 이룩하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 원자력도 그런 그린 텍소노미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됐던 이유는 결국에는 폐기물 논란도 있고 그리고 폐기물뿐만 아니라 이제 뭐 안전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거죠 원자력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는 역시 지금 그 발전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도 이제 글로벌 사회에서는 좀 더 그런 발전 비중을 이제 맞추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조금만 정리를 하고 가자면은 이제 일단 첫 번째로 원자력이라고 하는 이런 원전 방식은 이제 안정적인 이런 이제 전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안정적인 공급 이제 대체 기관이면서 그리고 2000년대가 넘어오게 되면서 나왔던 환경 이슈나 안전 이슈로 인해서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근데 지금 글로벌 사회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는 물론 원자력이나 이런 것들 원전을 이제 원전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이제 발전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이제 신재생 에너지보다 가격도 싸고 지금 단가도 좋고 그리고 생산하기도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지만 근데 신재생 에너지의 지금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며 그리고 단가 자체도 지금 점점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간이 지났을 때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결국에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원전이 지금은 사실상 좀 더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 있고 그만큼 비중이 차지할 수 있겠지만 근데 장기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원전이 크게 그런 이제 전력 부분에서 이제 도움이 돼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각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게 일단 지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신재생 에너지하고 원전하고의 이 사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에너지를 갖다가 이제 발전하는 건 어떻게 사용이 되는가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신재생 에너지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은 안정적인 생산이 어렵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것처럼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자, 생각해보자면은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해가 있어야지 발전할 수 있는 방식이죠. 그렇게 되면은 해가 이제 지고 난 후에는 발전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발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그 발전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풍력도 마찬가지. 풍력도 바람이 불어줘야지 이제 풍력 발전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실제로 바람이 많이 이제 불기 어려운 이런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국가들, 그리고 그 바람 자체도 이제 일정하게 불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사실 그 풍력 발전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둘 다 안정적으로 이제 주기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원전이 할 수 있는 역할, 그 이제 부족한 이런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비게 되는 그런 이 에너지, 비게 되는 그런 이제 발전 시간에 이 원전이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이렇게 그 에너지를 충당시켜 준다라는 것이죠. 재생에너지는 이 지속적으로 발전이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안정적인 이런 발전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이 생산이 안 될 때 빠르게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자원이 필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그리고 실제로도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 생산이 많이 이렇게 늘어났을 때 빠르게 보조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발전 방식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뭐 물론 원전도 뭐 그런 방식이 될 수는 있겠죠. 안정적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원전 방식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이 천연가스라든지 석탄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이유가 이제 그만큼 빠르게 이제 에너지를 갖다가 이제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보조 발전원으로서의 역할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을 갖다가 이제 뺄 수가 없는 이유도 사실은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지금 계속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지만서도 결국에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더 이제 사용이 되어야지 그럼 이제 부족한 이런 이제 에너지 자원을 갖다가 좀 더 빠르게 보충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도 지금은 이제 좀 더 그런 이전 포지션을 갖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의 이제 발전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더 부족한 부분을 빠르게 메꿔줄 수 있는 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좀 더 이제 원전의 역할이 크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 말을 들으면은 알 수 있는 건 어떤 점이냐? 바로 이제 지정학적 위치가 앞으로는 이런 전력 방식에 있어 전력 생산하는 데 있어 가지고 또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 말은즉슨 지금 현재 유럽의 각국을 보면은 지정학적 위치가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 그런 지정학적 위치가 안 좋은 국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국가들이 원전 비중을 많이 늘리려고 하겠죠. 네. 현재 글로벌적으로 원전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제 지금 원전이나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는 예전부터 원전을 사용했던 나라들이 많고 그리고 그런 원전들이 노후되었거나 좀 더 이제 생명이 이제 수명이 다한 이런 원전에 대해서 개선이나 대체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저기 있는 이제 뭐 다른 국가 유럽에 있는 동유럽 국가 중에서는 뭐 새롭게 원전을 지금 이제 새로 이제 신설하겠다라고 하는 국가들도 있는데 근데 사실 그렇게 지어봤자 이제 크게 많이 원전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원전 수요가 이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그냥 이제 그런 개선 그 다음에 뭐 대체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지 원전 자체의 신설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아직까지는 조금 적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원전 신설을 엄청나게 늘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이제 황해라고 하죠. 예, 지금 이제 저 우리나라한테 서해가 되겠는데 뭐 그쪽 국가를 해가지고 이제 지금 쭉 라인을 타서 지금 중국에는 원전 비중을 엄청나게 높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건설을 갖다가 이제 하겠다라고 이제 의사를 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국 발전 원자력 발전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중국은 그렇다 쳐도 지금 이제 동유럽이나 뭐 요런 쪽에서는 뭐 원전 비중을 늘리려고는 하지만서도 아직 크게 막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 말은 즉슨 지금 뭐다? 아까 전에 앞에서 얘기했는 것처럼 원전 비중은 물론 변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그 비중이 막 변화가 이제 크게 일어나서 이제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좀 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일단 재생에너지가 지속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그런 발전 방식이 아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안정적이지 않은 그 발전 방식 사이에서 나타나는 갭을 메꿔줄 수 있는 발전 방식이 뭐 원자력도 있을 거고 그리고 천연가스나 석탄가스도 그런 발전 방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정학적 위치가 안 좋은 나라에서 지정학적 위치가 좀 더 불리한 나라에서 원전 비중을 늘리려고 하고 있고 근데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글로벌적으로 지금 원전 수요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이제 시기상조일 수가 있다. 지금 원전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거는 원전에 대한 그 노후, 그 다음에 수명이 다한 그런 이제 원전에 대해서 개선이나 대체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지. 전체적인 그런 원자력에 대한 이런 이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근데 중국은 조금 다르게 원전 비중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고 실제로도 지금 계속해서 건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도 조금은 인사이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 정도까지 일단은 이제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내용이 좀 더 많아서 일단 이 내용을 갖다가 이제 좀 더 정리하는 차원에서 영상을 끊고 갈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 SMR이라고 하는 소형 모듈 원자력 발전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그런 이제 원전에 대해서 마지막 그런 이제 정리를 하면서 영상을 좀 맞춰볼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영상 먼저 끝내고 다음 영상에서 좀 더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